최영희의 지난 35년은 윤철수라는 사나이가 대한민국 대기업의 상무라는 왕좌에 오르기까지 자신의 뼈와 살을 갈아 넣어 레드카펫을 깔아준 세월이었습니다. 남편이 밖에서 독사라 불리며 부하 직원들을 호령하고 접대 자리에서 폭탄주를 돌릴 때 영희는 텅 빈 집에서 새아이의 기저귀를 갈고 치매 기운이 도는 시어머니의 대소변을 받아내며 자신의 이름 석자를 지워나갔습니다. 드디어 남편의 정년퇴직 날 영희는 꽃다발을 들고 호텔 은퇴식장에 참석하며 내심 이제야말로 내 인생의 이막이 시작되리라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장밋빛 환상은 퇴직 바로 다음 날 새벽 6시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35년간 몸에 밴 지독한 알람이 울리자 철수는 군대 이등병처럼 벌떡 일어났고 갈 곳도 없으면서 넥타이만 안 맺지 다려놓은 정장 바지까지 챙겨 입고 거실 소파에 정자세로 앉아 영희를 기다렸습니다. 영희가 의아해하며 여보, 왜 벌써 일어났어요? 좀 더 자요라고 권해도 철수는 비장한 표정으로 상무가 어떻게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잠을 자나? 조직에 기강이 있지. 아침 먹어야지라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그때부터 영희의 24시간 창살 없는 감옥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퇴직 전에는 아침 한 끼만 차려주면 끝이었는데 이제는 점심과 저녁 그리고 사이사이 간식까지 챙겨야 하는 삼시세끼의 무한 궤도에 갇힌 것입니다. 철수는 거실 소파를 자신의 전용 집무실처럼 점령했고 리모컨은 그의 유일한 권력의 상징이자 통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아침 8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집안에는 나는 자연인이다의 풀베는 소리와 시끌벅적한 예능 프로그램의 인위적인 웃음소리가 천둥소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귀가 조금 어두워진 탓인지 남편은 볼륨을 40 이상으로 올려놓았고 영희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여보, 소리 좀 줄여요. 머리가 울려요. 라고 소리쳐도 그는 뭐라는 거야? 안 들려. 당신 목소리가 더 커. 라며 오히려 볼륨을 한 칸 더 올리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영희에게 거실은 이제 휴식의 공간이 아니라 자연인의 고함과 자극적인 기계음이 난무하는 고문실로 변해버렸습니다. 보다 못한 영희가 어느 날은 남편에게 최소한의 생존 기술을 가르쳐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보, 나도 이제 나이 들어서 무릎이 아프니까 세탁기 돌리는 법이라도 배워요. 철수는 특유의 거만한 표정으로 허허, 내가 공장 라인 전체를 관리하던 사람이야. 저까지 세탁기 하나 못 돌리겠어? 기계는 메커니즘만 알면 돼. 라며 자신만만하게 세탁기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는 마치 중요한 기밀 서류의 결제라도 하듯 엄숙하게 세탁기 버튼을 하나하나 눌렀습니다. 하지만 진짜 비극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세탁기가 띠링띠링하며 세탁 완료를 알리는 경쾌한 멜로디를 내뱉었음에도 철수는 소파에 누워 코를 골며 TV 속 자연인의 삶에 동화되어 있었습니다. 3시간 뒤 영희가 외출했다 돌아와 세탁기 뚜껑을 열었을 때 그 안에는 이미 눅눅하고 쉰내가 진동하는 빨래 뭉치들이 처참하게 엉겨붙어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니, 돌렸으면 제때 꺼내서 널어야 할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냄새예요. 영희의 날 선 비판에 철수는 눈도 안 뜨고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세탁기가 다 빨았으면 공정은 끝난 거지. 널어주는 기능은 옵션에 없나 보지. 장비가 구형이라 스마트하지 못하구먼. 영희는 뒷목을 잡으며 그 쉰내 나는 빨래들을 다시 돌려야 했고 남편이 도와준답시고 나설 때마다
일거리가 정확히 2배로 늘어나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설거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웬일로 철수가 고무 장갑을 끼고 싱크대 앞에 섰길래 영희는 내심 기대를 하며 안방에서 밀린 가계부를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10분도 안 되어 달그락 소리가 멈추더니 남편이 소파로 복귀했습니다. 확인해 보니 개수대에는 물만 사방팔방 흥건하고 그릇에는 여전히 고춧가루와 기름기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고무 장갑 엄지손가락 끝에 미세한 구멍이 났더라고. 장비가 불량이라 작전 수행이 불가능해서 일단 후퇴했네. 장갑 좀 새로 사오지. 철수의 뻔뻔한 대답에 영희는 실소를 금치 못했습니다. 고작 구멍 하나 난 걸 가지고 마치 전선에서 총상을 입은 병사처럼 굴며 집안일을 유기해버린 남편의 모습에 영희의 참을성은 폭발 직전까지 차올랐습니다. 더 가관인 것은 40년 동안 주방 근처에도 안 오던 사내가 갑자기 만능 요리 비평가로 전향한 것이었습니다. 영희가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으면 어느새 귀신같이 옆에 바짝 붙어 서서 물이 너무 많은 거 아냐? 된장은 원래 마지막에 넣어야 유익균이 안 죽고 풍미가 살지 않나? 애호박을 너무 굵게 썰었네. 이러면 속까지 간이 안 배는데라며 쉴 새 없이 훈수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라면 물 하나 제대로 못 맞춰서 영희가 차려주는 밥상만 넙죽넙죽 받아먹던 인간이 이제 와서 상무 시절 부하 직원 보고서 갈구듯 요리를 지적하는 꼴을 보니 영희는 국자로 남편의 뒤통수를 단단히 후려치고 싶은 충동을 참느라 어금니를 깨물어야 했습니다. 여보, 그렇게 잘 알면 당신이 직접 끓여 드세요. 난 손 뗄 테니까. 영희가 참다 못해 쏘아붙이면 철수는 허허 상무가 방향성을 제시하고 퀄리티를 체크해 주는 거지. 내가 직접 국자를 잡으란 건가. 그건 인적 자원의 낭비지라며 유유히 거실로 사라졌습니다. 영희의 가슴 속엔 된장보다 더 짠 우라통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또한 영희가 친구들과 오랜만에 통화하며 웃음꽃을 피우고 있으면 어느새 등 뒤로 다가와 귀를 쫑긋 세우고는 누구야? 민지 엄마요? 뭐라는데? 언제 끊어? 3시에는 들어온대? 라며 시시콜콜한 것까지 캐묻기 시작했습니다. 영희의 모든 동선과 인간관계를 파악하려 드는 남편의 집착은 마치 은퇴 후 갈 곳 없는 에너지를 아내라는 좁은 세상에 전부 쏟아붓는 것 같아 숨이 막혔습니다. 결정적인 폭발 사건은 영희가 친구들과 정말 어렵게 산행 약속을 잡았던 날 발생했습니다. 1년 만에 큰 마음 먹고 잡은 외출이었기에 영희는 새벽부터 남편의 아침상을 정갈하게 차려놓고 들뜬 마음으로 등산복을 챙겼습니다. 여보, 점심은 냉장고에 국이랑 반찬 5가지 다 있으니까 전자레인지에 딱 2분만 데워 드시기만 하면 돼요. 나 오늘 정말 오랜만에 나가는 거니까 늦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영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철수의 표정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하며 일그러졌습니다. 나보고 지금 이 넓은 집에서 혼자 밥을 처먹으라는 거야? 평생 당신이 차려준 밥 먹고 이랬는데 이제 은퇴했다고 나를 굶겨 죽이겠다는 거야? 상무 부인이 도리가 있어야지. 철수의 목소리는 거실 천장이 울릴 정도로 높아졌고 그는 마치 대단한 모욕이라도 당한 양 식탁 의자를 쾅 소리 나게 밀쳐버렸습니다. 다 준비된 밥상을 데워 먹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냐는 영희의 절규 섞인 하소연은 남편의 내 밥 차려주는 게 당신 평생 직업 아냐 라는 궤변 앞에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결국 영희는 친구들에게
남편이 갑자기 혈압이 올라서 못 가겠다는 구차한 거짓말을 남기고 눈물을 닦으며 찬밥을 데워 점심상을 다시 차려야 했습니다. 철수는 아내가 차려준 밥을 복스럽게 먹으며 역시 당신 손맛이 최고야라며 비위 좋게 웃었지만 영희에게 그 웃음은 소름 끼치는 악마의 조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 철수가 며칠 뒤에는 150만 원짜리 최고급 골프채 세트를 박스째 들고 당당하게 들어왔습니다. 퇴직금으로 연금도 나오기 전이라 영희는 마트 타임 세일을 기다리며 100원이라도 아끼려고 두부를 들었다 놨다 하는데 남편은 자신만을 위한 사치를 단칼에 부린 것입니다. 평생 일한 내가 이 정도도 못 누려? 내가 번 돈으로 내가 사는데 뭐가 문제야? 라는 철수의 당당한 궤변 앞에 영희는 망연자실한 채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35년의 헌신이 고작 무보수 가사 도우미 취급으로 돌아왔다는 사실과 남편에게 집안은 여전히 자신이 군림하고 결제해야 할 회사의 연장선일 뿐이라는 깨달음이 영희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지금 두 사람은 한 집에 살고 있지만 대화는 단절되었고 차가운 정적만이 거실을 메우고 있습니다. 철수는 여전히 리모컨을 생명줄처럼 쥐고 소파를 지키며 영희가 언제 밥상을 차려올지만 살피고 있고 영희는 그런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과연 앞으로 남은 30년을 이 사람의 그림자로 살 수 있을까라는 근원적인 공포와 마주합니다. 40년의 세월을 부부로 살았지만 은퇴 후 24시간을 맞대고 보니 서로가 얼마나 낯설고 이기적인 타인이었는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철수는 세상 밖으로 나가는 법을 잊은 채 아내라는 울타리 안에 숨어 옹졸한 권위를 부리고 영희는 그런 남편을 보며 동정과 증오, 그리고 탈출하고 싶은 욕망 사이에서 매일 밤 잠을 설칩니다. 이것은 단순히 정년퇴직한 남자의 서툰 적응기가 아니라 한 여자의 인생을 송두리째 잡아먹은 가부장적 권위의 잔해이며 동시에 무너진 거실 위에서 벌어지는 처절하고도 비극적인 노년의 전쟁이었습니다. 영희는 오늘도 식어버린 찌개를 다시 데우며 소파 위에 누워 입을 벌리고 잠든 남편의 머리 위로 TV 속 자연인의 고함 소리가 쏟아지는 것을 무심히 바라보고 있을 뿐입니다.